오늘은 무언가를 고치라고 말씀드리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잡으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훈계하려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아, 그래서 요즘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하고 조금은 마음이 놓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젊을 때랑은 다르지. 늙으면 다 그래.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은근히 이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잃어갈 일만 남았다. 하지만 오늘은 이 생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천천히 바라보고자 합니다. 1. 왜 우리는 늙는다는 말을 잃는다고 느낄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음은 활력이다. 젊음은 가능성이다. 늙음은 쇠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조금 느려지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 따라가기 버거워질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제 나는 예전 같지 않아. 이 말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편향된 해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젊을 때의 기준으로만 지금의 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늙는다는 건 감소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자연을 떠올려 보면 모든 변화가 감소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바뀔 때 꽃은 사라지지만 열매가 맺히고 여름이 가을로 바뀔 때 푸르름은 줄어들지만 깊이가 생깁니다. 늙는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음의 속도는 줄어들지만 대신 방향이 바뀝니다. 넓게 쓰던 에너지가 깊게 쓰이기 시작하고 밖으로 향하던 관심이 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삶이 덜 요란해지고 덜 복잡해집니다. 이건 망가짐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입니다. 3. 몸이 달라지는 이유, 마음이 달라지는 이유.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달라집니다. 회복이 느려지고 무리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런데 몸의 변화만큼이나 마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지고, 예전에는 남의 말에 예민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둔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감정을 지나오며 마음이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조정된 것입니다. 4. 늙는다는 건 못하게 되는 것보다 안 하게 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게 되고,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고, 굳이 관계를 붙잡지 않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귀찮아졌어. 이제 의욕이 없어. 하지만 실제로는 의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선택 기준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모든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선택, 모든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선택. 이건 무기력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5. 왜 노년의 삶은 점점 단순해질까요? 젊을 때의 삶은 복잡해야 했습니다. 해야 할 역할도 많았고, 책임도 많았고, 신경 써야 할 대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자녀는 자라고, 일은 마무리되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삶은 단순해집니다. 이 단순함을 우리는 자주 공허함이나 외로움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6. 늙는다는 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을 안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을까? 이제는 도움만 받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치라는 것은 항상 생산성과 속도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노년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 조용히 지켜봐주는 존재감. 이것들은 젊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7. 늙음이 주는 가장 큰 변화 비교에서 자유로워짐.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앞서가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 비교가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그 비교가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날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8. 늙는다는 건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돈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늙음을 자꾸 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끝이 아니라 정리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복잡했던 감정이 정리되고, 관계가 정리되고, 욕심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조용함, 여유, 받아들임. 이것들은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9. 지금의 변화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너무 조용해진 건 아닐까? 이 불안은 늙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변화의 중간에 서 있을 때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익숙했던 방식이 서서히 사라지고 아직 새로운 기준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을 때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은 잘못된 신호가 아닙니다. 10. 늙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늙는다는 것은 젊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초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속도에서 방향으로, 양에서 질로, 외부에서 내부로. 이 변화는 누군가에게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흐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전히 젊을 때의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 체력, 기회, 사람의 수, 이 기준으로 보면 노년은 분명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잃은 게 아니라 바뀐 거야. 젊을 때는 빨리 가는 게 중요했고, 많이 가지는 게 중요했고, 눈에 띄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삶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굳이 이걸 붙잡고 있어야 할까? 이 질문들이 늘어날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지고 단순해지고 정돈됩니다. 이 변화는 퇴보가 아니라 삶의 초점이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밖을 향해 쓰던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고 증명하려 애쓰던 마음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은 덜 요란하지만 훨씬 깊어집니다. 비교할 일이 줄어들고 설명할 필요도 줄어들고 괜히 스스로를 책망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그 대신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는 안도,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다는 감사, 굳이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이것들은 젊을 때는 쉽게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가치가 줄어드는 일이 아닙니다. 가치의 형태가 바뀌는 일입니다. 속도 대신 깊이가, 성과 대신 안정이, 확장 대신 수용이 삶의 중심으로 옵니다. 혹시 요즘 예전만큼 욕심이 생기지 않고 사람 많은 자리가 부담스럽고 조용한 하루가 더 좋게 느껴진다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삶이 여러분을 더 편안한 자리로 옮겨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모든 걸 해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변화에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한 무게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조용함을 불안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 조용함 속에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을 조금 더 편안한 삶으로
천천히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변화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